27송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우리 140송에서 한번 볼까요? 자기 앞에 다 같이요. 나타나는 인식 대상을 보고 그것이 마음의 단순한 표상이고 이미지라고 말하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이론적인 지각이기 때문에 진실로 마음의 심상을 깨달아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 표현이 좀 재미인데 이게 참 무슨 소린가? 뒤에 또 한번 볼까요? 제일 때 우리 현장 법사께서는 이 대목을 27송을 뭐라고 해 두셨는지요? 27송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7송 267페이지 보세요. 현전에 작은 사물을 건립하여 유식의 성품이라고 말하면 얻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진실로 유식의 성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진제스님이에요. 누군가가 현전에 일어나는 것을 유식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집착하는 자이다. 그러한 집착을 여의고 얻을 것이 없어야 유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또 268페이지입니다. 현전에서 멈추는 것에 대해 유식이라고 인지하면 유식에 머무르는 것에 실패한다. 그 밑에 만일 자기 앞에 뭔가를 둔다면 이 모든 것은 단지 의식의 표상에 불과하다는 이론적인 지각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식의 표상을 깨닫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정말 처음에 이게 진짜 뭔 소린가? 이게 뭔 소린가?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26송에서 자량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하면 수행을 이제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하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경험이 오겠죠. 체험이 오죠. 굉장히 열심히 연부를 하든지 경을 독송을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사수법을 하든지 사무량심을 하든지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그런 이타심을 발휘하고 아니면 제가 열심히 자기 방식대로 수행을 연부를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절을 하든지요.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아니면 뭐 명상을 하든 참선을 하든 하다가 보면 하두를 들든 하게 되면 하는 만큼의 뭐예요? 이제 체험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체험이 왔을 때에 그 체험에서 이제 뭐를 겪어요? 어떤 때는 그게 신통하게도 뭐 영가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불보살님의 형상을 보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이게 뭐죠? 꿈을 통해 가지고 무슨 아주 신령스러운 뭐 그런 예견력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내 안에서 뭐 몸이 가벼워진다든지 뭐 갑자기 정신이 뭐 맑아져 가지고 뭐 며칠 안 먹어도 이렇게 피곤치 않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체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체험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굉장히 깨달았구나.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나름의 해석이 아니면 이해가 올 텐데 이제 이때가 이제 되게 조금 여기서는 그럴 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누가 있어요? 경험하는 내가 있고 보면 뭐예요? 보는 내가 있고 보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신통한 뭐 소리를 들었으면 뭐죠? 듣는 내가 있고 들려지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로서 이거는 말이지 뭐 그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진실로 정말로 온전하게 이것을 이해한 거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제가 참 이게 참 제가 어리석은 건 아니고 이때 참 무지해가지고 사선정 수준도 이게 영 좀 많이 잘못된 부분이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좀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사념처하고 이 사선정이
이 자체를 지금 여기 좀 희황하게 지금 막 뒤섞여서 설명이 돼 있어요. 각 주에 117회, 140페이지요. 그거 좀 무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명득정, 명증정, 또 뭐 나오죠? 뒤에 인순정, 무관정 이거 나오는데 이럴 때 요거 설명은 다음 시간으로 할까 지금 할까 제가 지금 사심사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한번 보죠. 뭐가 그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27단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정말로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굉장히 유혹에 빠지게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이럴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걸 경험하는 내가 있고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 그 상태는 아직 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요 단계에서 굉장히 아가 증장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체험이 오니까요. 체험이 오니까 이거 내가 상당한 경지였나 보다. 근데 사실은 또 이 경지가 없으면 다음으로 나아가는데 조금 그렇죠. 내 경험을 하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정말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의욕을 내서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평가절하시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는 열심히 할 때만 올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신비 경험도 오지만 동시에 뭐도 온다고요? 굉장히 유혹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잘못하면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일상 관계에서도 보면 저 사람이 앞으로 더 발전해서 나아갈 거냐 아니면은 조금 지나다가 보면은 저기 장애를 만나서 한번 구덩텅이에 빠질 건가 우리 어떻게 알아요? 연세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그런 보는 눈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알죠? 자기가 어느 특정 어느 수준을 성취하게 되면 성취하는 만큼 뭐가 생겨요? 굉장한 우월감이나 아니면 막 잘난 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만나게 되죠. 반드시 그 아가 좌절되는 다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충분히 한 40, 50, 60대 가지고 20이나 30이 그런 거 보면 그것도 귀엽죠. 참 젊어서 저렇구나. 그것도 나도 한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여유롭게 봐주는데 그게 같은 30끼리 봐줄 수 있겠어요? 같은 20끼리 봐주거나 40끼리 못 봐주죠? 굉장히 못 봐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꼭 수행이란 이름으로 안 해도 그냥 현실을 산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엄청나게 그런 자기 도전이나 그런 걸 이렇게 우리는 겪으면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육신의 나이에서 오는 것도 무시 못하죠, 사실. 근데 그 육신의 나이에서 왔을 때 우리가 예견될 수 있는 발전의 어떤 선이 있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뜻을 내가지고 원력을 내고 힘을 내서 수행을 하게 될 때는 충분히 그 예상된 선을 훨씬 능가해서 우리가 더 초월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고 예상 밖의 어떤 이게 넘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거지 그냥 자연적 성숙도 사실은 참 무시 못할 일인데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미리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쉽게 자연적 성숙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네. 아무튼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를 닦아야 되냐 하면요. 제가 지금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뭔 사연인지 몰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제 안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명득정, 이게 지금 안 들어오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사심사관에 대한 거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심사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수행인데 그러면 이런 단계가 왔다 이 말이죠.
이 단계가 여기 지금 앞에 보세요. 26성에 보면은 27성의 단계가 뭐냐? 가행위예요. 가행위라고 하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앞에서 쌓은 복덕과 지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노력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노력을 해서 26성에서 그런 이제 첫 단계에서 정말 이런 수행을 하죠. 육바라밀, 또 37조도법, 뭐 사무량신, 사소법에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지를 만나게 된다 이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왔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내가 이제 뭐 대단한 걸 깨달았구나 해서 그렇게 해서 멈추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과정, 열매다 이 말이야. 그럴 때 가행위를 해라 이렇게 나와요. 가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냐?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데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심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14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사심사관. 우리가 이제 1단계에서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어떤 신비 체험도 하고 또 이런저런 뭐 어느 경지 이렇게 왔을 때에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정말 수행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사심사관이라는 건데,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명칭이라는 게 나오죠. 이름 있고, 첫 번째가 뭐죠? 이 이름에 대해 뜻이 나오죠. 뜻. 의가 나오죠. 의. 그죠? 예. 그 의가 나오고 명의, 그 다음에 뭐죠? 자성. 이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차별. 차차 어땠어? 갑자기 차별 생각이 안 나. 자, 차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앞에 나오죠. 우리 앞에 나올 때 네 가지 심사는 뭐예요? 이건 세밀하고 거칠고 세밀하게 살피는 건데, 거주, 그 다음에 뭐죠? 더 미세하게 살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차원에서 살피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미세한 경지 그거에서 살피는 건데, 처음에 뭐죠? 이름. 뭐든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눈앞에 왔을 때 어떤 예를 들어줄까? 우리 명품 백을 한번 들어볼 때, 여러분이 제일 명품이 뭐죠? 백 중에 유명한 백? 구찌? 프라다가 더 비싸요? 구찌가 비싸요? 저는 이 프라다를 예를 들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한참 IMF 직전에 보스턴까지 이제 대한항공이 일주일에 3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 로간 에어포트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유학생들이 거의 프라다 이만한 거 뒤에 다 등에 메고 있다고, 프라다에. 처음엔 몰랐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이게 참 이게 개인의 이게 프라이버시에 걸려서 예를 들기가 무척 그러니까 좀 안 하면 좋은데, 그럼 너무 재밌는 예가 있는데. 예? 그래요? 근데 그래도 안 돼. 이게 개인에게 되게 신뢰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때까지는 우린 프라다 백이 뭔지 몰라요. 몰랐을 때 그거 자세히 봐보세요. 그거 비닐로 같이 생겼지. 지금은 뭐 그게 질감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 그렇게 비싼 줄 모르고 그냥 뭐 비닐백 같이 생긴 듯이 시커멓게가지고 이게 세모표밖에 없는데. 근데 프라다 백 한 번은 이제 누가 자기가 이제 이 한 분이 아주 수고해가지고 정말 고생해서 이게 백을 하나 장만했어, 이만한 거를. 백을 장만해가 이제 절에 왔는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게 우리 프라다 백을. 근데 이제 어느 한 분이 그 중에 이제 갑자기 아무런 별로 관심 없이 보다가 공양간에 백 둔 걸 보고, 이 백 누구냐고 갑자기 공양에서 큰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일찍이 보지 못한 완전히 온 얼굴에 기쁨과 기다렸다는 뜻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누군가 알아봤다는 게, 왜? 내가 너무너무 이게 진짜 비싸게 진짜 힘겹게 이걸 샀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프라다 백 2만 원 정도면 그때 그때 당시에 2,000불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도 한 사람이 알아보니까 또 우린 다 이렇게 놀라가 봤는데 그게 뭐죠? 알아본 사람, 내가 그 알아봤다는 사람도 저 사람 저런 거 알아보니까 또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드디어 백을 알아본 둘이가 이제 통이 특별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름의 이름. 그런데 이제 뜻이 있다. 이 이름에 담긴 뜻이 왜 그러면 이 프라다 백 아니야 우리 왜 이렇게 이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놀래고 또 자기가 사고 왜 그랬겠어요? 담긴 의미가 뭐냐 이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에 여기 담긴 건 뭐죠? 부자다. 또 뭐죠? 지위가 있고 뭔가 이걸 해주니까 내가 어텐션 주의를 많이 받고 특별해 보이고 차별이 되죠. 나머지 안 든 사람하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내 자아가 더 우쭐한 거야. 기분이 좋고. 그죠? 여기 많이 신분이나 부자가 드는 거고. 그죠? 이런 게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에 붙여진, 이름하고 연합되어진 그 이름이 의미하는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순전히 제식 해석입니다. 근데 해석에도 별 차이가 없는 게 일찍이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붙여놓은 것을 제가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이건데, 그럼 자성을 보자 이거죠. 자성. 이거는 본질적 의미입니다. 이거는 현상적 의미라면 이건 본질적 의미예요. 그러면 이 프라다 백이라는 본질적 의미는 뭐죠? 이거 그냥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은 비닐같이 생긴 그냥 그런 천으로 했는데 여기다가 딱 이런 이름표가 붙었더라 이 말이에요. 프라다라고. 그럼 이 본질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비싼 거냐? 그렇게 특별한 거냐? 현상적으로요? 이 자성이 자체가 그런 거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차별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은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스프레이를 뿌리고 부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이게 붙인 의미죠. 왜 형태. 그런데 본질적인 자성을 보면 뭐예요? 둘 다 나무죠. 그냥 가방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또 명품 시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희 절에 하바드 둘 보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심코 뭐냐 한 번은 또 보스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바드를 보낸 엄마가 특강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특강에 갔다가 온 엄마가 이제 너무 의기소침해가 돌아왔는데 웬고하니 그 특강 하바드 보낸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를 그렇게 명문대를 보내려면은 적어도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이미 그렇게 특별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자기 애는 벌써 중학생이야. 그러니까 자기 너무 좌절돼갖고 이렇게 왔어요. 같이 차를 마시는데 그런 얘기하다고 그 집 애를 몇 명인데 몇 명 보냈냐 그러니까 애인데 한 명 보냈대. 마침 저하고 차를 이렇게 즐겨 마시는 보살님이 하나 있었는데 한 번도 이 보살님이 뭐 하는지 제가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보살님은 참 자녀가 몇이냐 이렇게 4명이래요. 그런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저기 하바드 보내고 2명 보내고 제일 못한 게 그 코넬을 보냈더라고. 굉장한 집안인 거야. 보살님이가 특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은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또 재밌는 게 또 세 번째 온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이런 데도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조용히 있었네 하니까 또 다른 세 번째 한 명이 이러는 거예요. 스님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더욱이 억압을 하고 있었대요. 스님 앞이라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그게 겸손이 아니었다고 또 막 이렇게 얘기를 이 백 주인이 그랬어 그때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은 우리가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하버드를 나왔어. 그런데 같이 있는데 누가 학교 어디 나왔어 이거 안 물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게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학교 어디 갔는지 물어주면 굉장히 좋겠는데 안 물어주니까 이거 똑같죠. 백을 관심 안 가주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이렇게 있다가
뭐요? 물어주니까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렇게. 근데 학교 내가 나와서 여러 명 있는데, 학교를 물어주면 참 좋겠는데, 안 물어줘서 힘들고. 또 만약에 나는 학교를 영 이름 없는, 저처럼 이름 없는 학교를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까봐 불안한 거지. 안 가르쳐주네. 아니면 학교 나왔으면 너무 반갑게 자요. 거의 이 에너지가 보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모든 게 다 뭐예요? 우리가 이것이 차이기도 하고 빼기기도 하고 시계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다양하게 오는데 그 이름이 있을 때 내 안에서 탁 반응이 오잖아요. 처음엔 그냥 별로 안 똑똑해 보이다가 갑자기 무슨 그리고 또 뭐 다른 검사고 뭐 사회도 뭐 이러니까 엄청 성공적인 그야말로 갑자기 이러네. 그러면 거기에 담긴 게 내가 이름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상표를 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지위를 봤을 때 이것까지 우리 굉장히 예상되죠. 그러니까 짝퉁이 많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뭐 사기도 많이 내 측근에 누구다 말다 하잖아요. 그거 나오는 걸 내가 자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현상 속에서는 그 이름과 연합돼서 어떤 현상이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죠? 자성을 보는 거예요. 자성을 보면, 자성은 우리가 뭐 음식이든지 뭐 이런 상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 차이를 뭐라 그러죠? 요즘 말로 거품이라고 안 하나요? 거품? 그죠? 거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어떤 민감성, 여기에 대한 어떤 자각을 키우는 거죠. 사심사관에서. 그래서 만약에 안 그러면은 27성 내가 애써서 만약에 갑자기 무슨 뭐 특별한 무슨 기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체험하려고 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에 이 다음 훈련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거기에 매몰돼서 굉장히 그야말로 이제 또 다른 그런 많은 착을 일으켜서 결국 고통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일 때 이 훈련이 아주 최상의 훈련입니다. 자, 자성의 뭐예요? 본질적으로. 자성이 뭐였냐? 그러면 그런 신비현상이든 뭐든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게 투사된 거라는 걸 알게 된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자, 모든 현상 내 안에서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거기에 이름이 붙여진 거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 이름과 연합된 우리의 현상적 의미라는 게 있다. 세속적 의미라는 게 있다. 그럼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가히 그러한가? 내가 명품 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백을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갑자기 그 사람이 고귀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붙어서 좀 약간 좀 친해 보려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히 이 부분이 정확히 이해되면요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죠. 근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 자성으로 보면 다 똑같아. 여기에 착을 하게 되면 심각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3단계가 그렇습니다. 28성에서 자성까지만 보면요 차라리 여기까지 보는 게 나서요. 굉장한 병통이 일어나요. 자성이 보면 다 똑같아. 어떻게 같아요? 이름이 다른데. 여기까지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완전히 비현실적이 되는 거죠. 어떻게 같아요? 아무리 나무가 재료는 같아도 이 같아요? 쓰임이 굉장히 다르죠. 용도가 굉장히 다르다. 아이고 지난해나 같지 않아요. 현상적으로. 아니 어떻게 같아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지 현상적으로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별이에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단순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성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 자성의 현상 속에서 쓰임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인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통찰이 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성은 본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있는 거 여기는 굉장히 오염된 의미죠. 그냥 내가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냥 아무런 검증 없이 뭐 프라다 백 들면 무조건 부자다.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확인해봐야 되죠. 저 사람이 하버드 나왔더라 서울대 나왔더라 뭐 졸업장 봤어요? 아니면 뭐 서울대 나온 사람 행동이 뭐 특별한가? 아니죠.
그 다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여기서는 굉장히 뭐요? 오염된 거지만, 그러나 이 자성을 거쳐서 나온 여기는 뭐죠? 인연 따라주기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뭐죠? 인연이긴 하지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구멍에 공을 잘 넣은 것으로, 아니면 뭐 남은 5초, 7초에 달리는데 나는 6.95초에 달리는 이유로 굉장히 명예로운, 그리고 영광을, 부를, 명예를 누릴 수도 있다. 뭐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그 인연은 누가 내려? 신이 내려요? 부처님이 내려요? 아니에요. 우리 중생들이 집적에 의해서 중생들이 다 좋다고 그냥 대책 없이 좋아하면 그것이 뜨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뭐 싸이 유튜브에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뭐죠? 조회수 아닌가요? 중생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인연인 거지. 아무도 아이고 5초에 달리든지 말든지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놀랍다, 신기하다, 누가 또 떠들어요, 또. 그래가지고 또 막 매스컴 막 이렇게 또 조작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든지 간에 붐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자성에서 차이는 없지만, 동일하지만, 인연이라는 조건을 만나서 다양하게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너무 억울해하고 분통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오면. 근데 여기에서 오게 되면 이건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이거 굉장히 오염된 거죠? 사실 아니죠?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인위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요? 다 본질적으로 다 니나 내나 같다 이 말이에요. 다 이러나 저러나 다 니 거도 니 거, 니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다 주객이 하나니까 여기까지 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냐면 28성에 법신을 본대. 법신을 받아 아직도 더 닦아야 된다. 28성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이름이 있을 때에 이것의 의미와 이것의 의미를 명료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하고 얘를 거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앞에 거 하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아니다 하고 뒤에 세 번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해서 그 앞 1번하고 이 세 번째가 같나요? 다르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얘가 한번 오염된 부분이 어떻게 됐다? 한번 정화가 일어나서 얘를 통해서 정화가 일어나서 여기에서 오는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이는 뭐죠? 우리가 그렇게 대단히 집착할 차이도 아니고 매달릴 차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쓰잘데없는 거라고 내버릴 차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냥 인연합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그냥 그 자체를 우리는 이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다심다감. 제가 지금은 무거워서 끼지도 않는데, 전에는 이 시계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저 참 창피하지만, 저 뒤에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코치예요. 들고 다니는. 그래도 시계가 하나 있는데, 저게 그냥 정말 제가 하들짝 놀랐습니다. 우리 다른 스님 하나가 일전에 100만 원짜리 컴퓨터 하나 샀는데요. 그 가방이요. 정말 가볍고 그 컴퓨터에 끼워주는 삼성 그 가방이 저 코치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실용적이고 가볍고. 차이는 뭐겠어요, 거기에? 이름표 붙인 거, 이름표. 정말로 옛날에 달라이라마가 누가 선물했는 거, 그게 한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코치 구두를 신었는데 좀 많이 비싼데 그거 가지고 그때 어느 채널이더라? 이 팍스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냥 나아가요. 막 이렇게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 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제가 한번 본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흉을 심하게 보는 거나 아니면 이것이 영 똑같고 비닐이나 저거나 똑같다고 이렇게 하는 거나 사실은 같은 일이에요. 형편대로 하면 이상이 없는 거죠. 인연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너무 많이 놀랐는데, 그러나 상당수는 매우 다르게 보죠. 하나는 이렇게 만약 그 표에 민감한 사람은 굉장히 다르게 보여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상자가 그냥 안경을 하나 맞추려고 했는데 같이 안경집에 갔어요. 안경집에 가가지고 뭐 어느 거 하나 고르라 그래서 제가 그냥 눈 검사하고 안경테 그때 그냥 60불인가 70불짜리 대충 그 정도 해요. 그래서 그거 골라놓고 나왔는데 그때 저보고 뭐 밖에 나가서 뭐 좀 하라 그래, 뭐 부탁을 해서 그렇게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안경을 제가 찾게 됐는데 그 안경 찾아가지고 끼고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 스님 안경 좋다고 땡큐 하고서는 그냥 말았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하다 안경을 뺏기고 저기다 하다 여기 벌써 이렇게 이게 나사가 빠지고 제가 계속 뺐다 꼈다 하고 그 안경 집도 잊어버리고 그러고 왔어요. 왔더니 저희 상자가 이렇게 보더니 스님 그 안경 얼마인지 아냐고 그랬어요. 아니 얼마긴 얼마야, 그때 60불인가 뭐 얼마 주지 않았나 그랬더니 그게 프라다래요. 그게 저 몰래 그 주인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 하고서는 그 안경을 그때 이제 우리 상자 제 나이와 신문과 뭐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제가 아주 초기만 해도요, 불교에 대해서 스님이란 게 티베트 스님은 표시가 많이 나는데 우리는 별로 표시가 안 나고 이렇게 머리 깎고 있으면 뭐 이게 뭐 이거 뭐죠? 이 중국 무술하는 줄 알고 그런 걸 많이 할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부나 이런 데 가면 전혀 종교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심지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푹 치고 가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대도시는 거의 다 이 불교가 엄청나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한 스님은 그 가다 비행기 안에서 붙잡혀가지고 아주 고생을 한 스님도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그럴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뭐 차라도 좀 좋은 거 타거나 이런 걸 좀 제대로 하면요, 일단 의심을 안 해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이름에 의해서 자기가 굉장히 친숙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게, 보통 우리 중생심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게 굉장히 친숙한 의미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전에 다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TV에. 우리 유명하고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왜 선전시켜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그 물건 살 때마다 그 광고비를 우리가 다 거기 포함되어 있죠. 그걸 우리 다 지불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무의식 중에 어떻게 돼요? 우린 다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여기에. 일일이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그 안경을 맞춰준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세밀하게 안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구나. 내 안경 좋다고. 그 AS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예. 지금은 그렇게 썩 좋지도 않는데도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26성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가 12강인데 하나 특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11강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쉬는 시간에 지금 변경한 거예요. 계속 26성에 머물러서 1단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27성으로 지금 넘어온 거거든요. 그럴 줄 알아서 제가 이렇게 끼고 왔을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근데 그만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각이 생기면,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런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으면 나의 그런 이거에 대한 각성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런 표를 가진 자를 나도 모르게 더 우호적으로 대하거나 더 신뢰하거나 더 이렇게 평가 절상을 하니까 알게 모르게 서로 뭐예요? 그걸 갖기 위한, 그러니까 불필요한 굉장한 희생이나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수고를. 그렇게 해서 서로가 뭐죠? 무지가 또 다른 고통을 함께 뭐죠?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면은 우리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점점 뭐죠? 우리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것이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불필요한 것에 완전히 우리 그렇게 많이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많이 우리 자신들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옛날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점점 그렇게 나아가면서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그렇게 뭐 초막에 살면서 도 닦고 있으면 누가 그렇게 요즘 그렇게 매력 안 느끼죠. 옛날엔 그래도 이렇게 했지만 지금 같으면 뭐예요? 그 스님이라도 좀 번듯하고 좀 학력도 있고 뭐 좀 이렇게 보여야 그래야 더 말이 더 이렇게 좀 권위가 있어 보이지 옛날 같지 않죠. 갈수록 지금 이게 굉장히 물질적인 이쪽이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숭배해 가면서 지금 굉장히 가치관도 많이 변하는데 이 사심사관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점점 이거에 대한 이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요. 노후 자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많은 것에서 우리는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하게 파워풀한 훈련법입니다. 정말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28성에 가서도 이 훈련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심사관을 알았을 때에 정말 이거 엄청난 수행법이더라고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하게 우리가 이 거품을, 이 이름에 대한 거품, 뭐, 온갖 것에 대한 이 거품을,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거에 대한 거품을 엄청나게. 그리고 뭐 차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만약에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은 조금 뭐예요? 굉장히 견해에 집착한 과도한 형태가, 극단적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때 이렇게 제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뭐,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할 때여가지고, 굉장히 제게 좋은 선물을 받은 일이 있어요. 27단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던 시절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조금 지나니까 처음에는 그게 그냥 뭐 별 그 경험 속에 있지만 나중엔 그게 자꾸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뭐죠? 내가 그 경험을 하고 있고 내가 그런 능력이 가졌다는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니. 그러면 뭐예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역훈련을 하게 됐었는데 그럴 때에 이 사심사관을 만드는 거는 굉장한 이런 저거였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그냥 한순간에 이걸 그냥 확 내버리고 싶은 충동이 있었었는데 버리지 않고 요 단계를 훈련해야 되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이러니까 이 단계를 훈련해야 된다는 이런 걸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이런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건 뭐 끝도 없는 거죠. 이게 마지막 4단계 가서 전식 득지할 때 식을 전환해서 지혜를 얻는 단계까지 계속 수행하는 수행법입니다. 네. 숙제는 이제 사심사관 이거에 한 줄 지금 앞당겨진 건데요. 어느 것이든지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물건, 집착하고 있는 백이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백 말고 구두라든지 아니면은 뭐든지 좋습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선택하셔가지고 명의 자성 차별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 보세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 담겨진 의미가 뭔가? 내가 집착하게 된 의미가 뭔가요? 학교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좋아요. 명예도 괜찮아요. 지위, 다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갖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시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상이 갖는 의미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의미, 그 대상한테 투사한 의미가, 부여하고 있는 의미가 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자성을 또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리고 나서는 뭐죠? 그 대상과 유사한 주변의 것들,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느 물건이든 어떤 특정한 것에 굉장히 확 휩쓸리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 어떤 보통 거사님들 같은 차가 많이 그래요. 차. 옛날에 차 왜 우리 지금은 뭐 워낙 종이 많으니까 그런데요. 초창기에 차가 이제 뭐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종류가 많지 않을 때는요. 그 차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질투심이 너무 내가 집착하면 당연히 부러움에 넘어서면 질투가 하잖아요. 질투가 나면 어때요? 질투의 그 대상에 대해서 공격심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뭐 별로 신통치 않는 차를 타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젊은 여자가 내보다 좋은 차를 탁 타고 가면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분명히 술집에 나가거나 아니면 세컨드거나. 아, 지금은 안 그러죠. 옛날에 그랬어요. 20년 전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심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뭔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걸로, 그 물건으로 해서 내가 어떤 불통이 있는지, 뭐, 거기까지는 안 보셔도 다음 단계, 다음 주에 훈련해도 됩니다. 숙제 꼭 좀 잘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